당신은 은퇴 후 평온한 삶을 꿈꾸었나요? 50대, 60대에 접어들며 퇴직을 눈앞에 둔 우리는 한때 은퇴가 평생의 보상이라고 믿었습니다. 치열하게 달려온 세월, 이젠 편히 쉴 때라 여겼죠. 하지만 막상 퇴직을 맞닥뜨리니 그 순간이 곧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깨닫습니다. 60년 대생의 잔혹한 현실, 평생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 퇴직이 시작이었던 사람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했을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은퇴 후엔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기대했던 만큼의 경제적 준비를 하지 못했고 사회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후에도 일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공유하려 합니다. 사례 1, 연금만 믿고 살 수 없었던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후 퇴직한 62세 남성입니다. 그는 퇴직 직전까지 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면 충분히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연금은 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국민연금은 120만 원, 퇴직연금은 80만 원으로 총 200만 원이었지만 한 달 생활비는 최소 3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변수들, 예를 들어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고물가 시대의 생활비가 계속 늘어나자 그는 결국 주 4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김 씨는 이렇게 말하며 퇴직 후 노동의 굴레에 갇힌 자신의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교훈 연금만으로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사례 2, 부동산 투자 실패로 흔들린 박 씨의 노후. 박 씨는 58세에 퇴직한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전 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라 큰 수익을 기대했지만 몇 년 후 시장이 침체되면서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결국 집 한 채를 매도해 빚을 갚고 62세에 다시 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제한과 경력 제한 때문에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자영업을 선택해 작은 치킨 가게를 열었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매달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실수할 여유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교훈,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고위험 투자는 은퇴 직전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원이 중요합니다. 사례 3, 자녀 지원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이씨 부부. 이씨 부부는 퇴직 전까지만 해도 우리 자녀가 잘 되면 우리의 노후는 편안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유학과 결혼 비용에 거의 모든 저축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가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서 부부는 계속해서 자녀를 지원해야 했고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씨 부부는 결국 65세에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한 희생이 우리의 노후를 망쳤다고 생각하기는 싫지만 가끔은 너무 힘들어요. 이씨 부부는 더 이상 자녀를 탓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다시 꾸려 나가려 노력 중입니다. 교훈, 자녀를 위한 과도한 희생은 본인의 노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건강한 경계를 세우고 노후 준비를 우선해야 합니다. 왜 이런 현실이 벌어질까?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퇴직 전에는 매달 고정적인 급여가 들어왔지만 퇴직 후에는 지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예상보다 긴 수명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되면서 퇴직 후 30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물가 상승, 현재의 저축이 미래의 가치로 환산되면 훨씬 적습니다. 의료비 증가,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득원을 유지하라. 퇴직 전후에 추가적인 소득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프리랜서, 자영업 혹은 은퇴 후 가능한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라.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절약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라. 은퇴 후의 삶을 현실적으로 그려보고 연금이나 저축 외에도 지속 가능한 자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은 더 이상 휴식의 시작이 아닙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오히려 생존 전쟁의 서막이 됩니다. 60년 대생이 직면한 잔혹한 현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현실을 직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할 때입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에도 평생 일해야 하는 이유와 탈출 전략.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현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입니다. 퇴직은 우리가 평생 달려온 여정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퇴직 후에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이 칼럼에서는 그 이유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퇴직 후 노동의 굴레 왜 벗어나지 못할까? 퇴직 후 노동을 지속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정적 준비 부족.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사용할 자산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상보다 긴 수명, 낮은 저축률, 그리고 물가 상승이 우리의 재정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퇴직 후에도 30년 이상 살아야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생활비와 의료비를 어떻게 충당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소비 습관의 변화. 우리는 젊을 때 소비를 즐기던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퇴직 후에도 현역 시절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다 보니 지출이 예상보다 훨씬 커집니다. 특히 고급 자동차, 해외여행, 외식 등 퇴직 후에도 고정비를 늘리는 요소들이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 5060대의 부모 세대는 자녀의 유학, 결혼, 내 집 마련 등을 도우며 자신들의 노후 자금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를 위해 희생했던 부모들은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례를 통한 공감. 퇴직 후 노동의 굴레에 갇힌 사람들. 사례 1. 재정 부족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60대 남성. 한 대기업에서 퇴직한 62세 남성 어씨는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월 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비는 월 250만 원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병원비와 집수리 비용까지 겹치면서 자금이 부족해졌고 결국 주 4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퇴직이 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또 다른 시작이더군요. 이렇게 일을 해야만 한다니라고 말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례 2. 자영업 실패로 빚을 떠안은 60대 여성. 60대 여성 B씨는 퇴직 후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자본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 시작한 카페는 지역 경쟁과 경기 침체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했지만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낮에는 파트타임 일, 저녁에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빚을 갚느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있어요. 사례 3. 자녀의 결혼 지원으로 노후 자금이 바닥난 부부. C씨 부부는 두 자녀의 결혼 비용으로 1억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 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퇴직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두 분은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도운 건 후회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 자신을 돌볼 여력이 없어요. 탈출 전략. 퇴직 후에도 일을 하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로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권합니다. 퇴직 전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라. 퇴직 후에도 꾸준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취미를 활용한 강의나 컨설팅, 프리랜서 활동 등을 시작해 보세요.
이러한 수입은 퇴직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비 습관을 재점검하라. 퇴직 후에는 현역 시절과 같은 소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출을 줄이는 생활을 연습하세요.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노후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연금 수입을 극대화하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대신 가능한 한 늦게 수령하여 수령액을 늘리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연금이나 IRP 개인형 퇴직연금 등 추가적인 연금 자산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건강한 경계를 세우라. 자녀 지원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자신의 노후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재정적 경계를 설정하고 함께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라.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다면 노동의 굴레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재정 상태와 생활 방식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행복한 삶은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진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설계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평생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은퇴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한마디. 퇴직 후에도 일이 아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노후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한다면 그 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